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순서를 바꾸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주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이고 다음번에 이제 또 정부 조직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또 경제학자들은 한편으로는 그리고 정치적 현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 우리가 또 오히려 논의에 지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또 경제학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그런 점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행정 조직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정부 조직이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재산과 생명, 그다음에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간섭하는 조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더 나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저해하는 쪽으로도 작용한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는 재산권이라든가 이걸 잘 보호해주는 측면, 그리고 민간에서 아까 정부 민간 얘기했는데 민간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종류의 서비스와 자료들을 잘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런 걸 잘 해줄 수 있냐? 아까 IT 말씀이 있었는데 IT 가버넌스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새로 재산권을 배분할 필요가 있고 주파수라든가 복잡한 문제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쩌면 또 그런 것들이 배정을 잘 해줄 필요가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민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도체부가 있었다면 아마도 한국의 반도체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거다. 지금 삼성전자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반도체부가 있었으면 틀림없이 이건 뭐 될지 않는 온갖 종류에 가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뭐 복잡했기 때문에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리 좀 정부 조직 논의를 할 때 개편 논의를 할 때 그런 점들을 같이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실제로 아까 좋은 원칙들 참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정부와 민간 중에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어떤 설계가 있으면 따져본다든가 그런 원칙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잘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야 좋은 겁니다. 혹은 또 어떤 주체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외주를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아예 외주가 아니라 아예 그냥 민간에 생산해도록 놔두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해보라. 이것도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실제로 제가 발견한 전번에 장영균 교수님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발견한 게 독일 헌법에 그런 걸 먼저 따져보라는 조항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도 한번 그런 걸 할 때 최소한 실제로 얼마나 잘 됐냐 물어봤더니 독일 사람한테 그런 신뢰가 물어봤더니 답이 시원찮아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굉장히 놀랐는데 어쨌든 그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원칙이 있는 아까 나왔던 제가 생각하는 것들과 많이 다르지 않아서 원칙을 가져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받은 인상은 뭔가 변화하지 마는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인상을 받아서 제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조금 한 예만 들면 그러니까 사무 배분의 원칙하고 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만 하더라도 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경제력 집중을 갖다가 억제시키겠다. 두 번째는 경쟁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
서로가 경쟁을 잘하도록 경쟁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거예요. 경쟁 과정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친구가 더 경쟁력이 커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M&A 같은 걸 누가 어디를 갖다가 회사를 인수한다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된 회사들을 좀 잘 된 회사가 잘 안 돼서 인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력 집중의 의미에서 보면 그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프로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정이 들어가면서.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 그걸 못하게 여러 가지를 막아주고 뭐 지원해주고 이러면 경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좀 뒤처진 경쟁자, 약자 그걸 보호하는 꼴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면 실은 정부 조직 내에도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조직만 하더라도 그 내부에 그 목적이 충돌하는 하는 일이 다른 그런 조직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사무 배분의 원칙이든 뭐든 사실 좀 정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제가 이게 뭐 잠깐 탁상공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요소를 갖다 좀 도입해 보면 어떻겠나. 헌법을 고치는 거하고 그러니까 헌법에는 두 가지 정부 조직이라는 거하고 기본권 보장이라고 두 개 같이 들어있는데 물론 이제 정부 조직이라는 게 사법부 상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권 보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떠난 지금 우리가 주로 논의하고 있는 행정부의 조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목적을 갖다가 어떤 서비스를 잘한다 국세청 같으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적은 경우 잘 모른다든가 뭐 나름대로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실은 여기에 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띠다 붙였다 할 때 조직에 적응하기도 전에 또 바뀌는 문제 뭐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조직이 얼마나 규모가 크든가 줄든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로 바뀐다든가 이럴 필요성은 어쩌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서의 조직적인 거기에 따라 이렇게 변화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보장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그걸 어떤 면에서는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건 굉장히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반면에 그런 정부 조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다수결의 요구 조건을 좀 다양하게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뭐 깊이 있게 지금 현행 조직이나 행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좀 뭐라고 뭐 가장 유효하다 이런 걸 주장할 수는 없지만 본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논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이 논의를 통해 많이 배운 것이 제가 좀 많이 배웠는데요. 잘 모르는 부분에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아까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장해야 될 필요성은 한편으로는 행정부라든가 이런 것이 자의적인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게 자의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 갖고 한편으로는 그걸 굉장히 좀 렌트 시킹이라고 하는데 지대 추구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할 가능성을 배제한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 조직 자체도 심지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또 안정화시킬 필요성을 참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게 그러면 행정 어떤 조직조차도 자기의 렌트 시킹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래서 안정화시킬 필요성하고 세상의 변화라든가 또 그런 거에 따라 그걸 조정할 필요성하고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